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산업을 통해서 유니티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메타버스 맵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를 향해 달리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으며 유니티는 이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온통 주변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메타버스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이런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보고 향후 유니티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져갈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티의 근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가오는 유망 산업인 메타버스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걸쳐져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총 7개 계층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처럼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익스피리언스 계층으로 분류하고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유니티 에셋 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디스커버리 계층, 제작자가 메타버스를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니티 엔진이나 에픽게임즈의 얼리얼 엔진 같은 것들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계층, 3D 엔진이나 AI 엔진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스페이셜 컴퓨팅 계층,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오픈소스를 제공해 탈중앙화를 돕는 디센트럴라이즈 계층, 삼성이나 애플의 스마트폰, 페이스북의 VR 고글 같이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휴먼 인터페이스 계층,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기술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기저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 스트럭처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유니티가 속한 메타버스 계층은 디스커버리,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스페이셜 컴퓨팅 세 가지 계층인데요. 유니티의 수익 모델은 스페이셜 컴퓨팅 계층에서는 3D, VR, AR 쪽의 그래픽을 렌더링할 수 있는 엔진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계층에서는 레고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손쉽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 툴을 제공하거나 이미 모델링된 3D 사물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에셋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디스커버리 계층은 유니티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유니티 자체 플랫폼에 광고를 띄어서 수익을 얻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니티를 언급하면 꼭 같이 언급되는 기업이 바로 에픽게임즈인데요. 에픽게임즈도 유니티와 마찬가지로 3D, VR, AR 그래픽 렌더링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이나 에셋 스토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니티와 같은 스페셜 컴퓨팅,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디스커버리 계층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도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익스피리언스 계층이 추가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블록스가 단순한 게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로블록스는 분명하게 에픽게임즈와 똑같은 계층에 속해 있는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블록스 플랫폼상에서 개발자들이 게임을 개발하면 그 플랫폼 위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는 게임계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스페이셜 컴퓨팅 계층에 속한 3D 엔진이 유니티나 에픽게임즈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계층에 속한 로블록스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서만 작동해서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메타버스의 선두주자인 유니티와 에픽게임즈, 로블록스는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니티는 유니티 플랫폼으로 만든 게임 등에 붙이는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주 수입원이고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서 유저들의 인앱 결제와 개발자들의 언리얼 엔진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고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로복스의 거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라는 점이 달라요. 이번에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통해서 유니티의 파이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계 4대 회계 법인 중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 조사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현재 1485억 달러에 이르는데 향후 10년 내에 현재의 10배가 넘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를 연평균 성장률로 나눠보면 연평균 30%씩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 바로 메타버스 시장인데요. 물론 여기 나온 수치는 메타버스 전반에 걸쳐 있는 7개 계층을 통틀어서 계산한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금액이 온전히 유니티의 먹거리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대부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시장에서 시장의 평균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연평균 40% 이상씩 매출이 성장을 해온 기업이 바로 유니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고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소 성장성이 둔화돼서 이전처럼
40% 이상씩 고성장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유니티가 메타버스 시장의 평균 성장률인 연평균 30%씩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2023년부터는 예상을 내놓은 애널리스트의 숫자가 2명밖에 되지를 않아서 크게 신뢰성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할 만은 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여기 의견을 내놓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저보다는 전문가임이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유니티는 항상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실제의 매출을 보여줘 왔으니 이런 예상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폰 다음 시대로 예상되고 있는 VR과 AR을 통한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메타버스의 선두주자인 유니티, 그리고 시장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가진 기업이 바로 유니티니까요. 그러니 제가 유니티라는 기업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유니티의 최근 근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10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유니티는 최근에 실시간 3D 스포츠 플랫폼인 유니티 메타캐스트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UFC와 협업을 약속했는데요. 메타캐스트는 이런 식으로 UFC 선수들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게임도 만들고 UFC 중계도 조금 더 생동감 넘치게 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VR을 끼고 조금 더 실감나게 UFC 경기를 관람한다거나 꼭 VR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에서 내가 직접 원하는 시야각을 요리조리 돌리면서 경기를 관람한다거나 하는 등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UFC와 이런 협업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유니티를 보면 정말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면 앞으로 월드컵도 선수는 센서를 달고 뛰고 팬들은 VR을 끼고 선수 바로 옆에서 선수와 함께 경기를 뛰는 느낌으로 관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를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니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지난 9월 1일자 기사인데요. 하이뎁이라는 게임 개발사가 유니티 엔진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물론 유니티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유니티에게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려준 고객사가 888개나 되기 때문에 솔직히 한 개의 개발사가 추가로 유니티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기사감도 되지 못하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고객사가 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참고로 전년 동기에 유니티를 이용하는 고객사가 716개였으니까 1년 동안 24%의 신규 고객이 증가했다는 말이 되겠네요. 아니 이번 분기에 매출은 50% 가까이 증가했는데 신규 고객사가 2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으니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유니티는 트래픽이 정말로 중요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핀테크, SNS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사의 수가 기업 성장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오히려 유니티를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수치는 바로 달러 베이스 넷 익스펜션이라는 수치인데요. 이건 신규 고객사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의 고객사들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얼마나 유니티에게 매출을 더 올려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한마디로 기존의 고객사들이 성장을 하고 있냐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사들이 개발한 게임에 달려있는 광고 수입이 유니티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사들이 성장을 해야 유니티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 넷 익스펜션이라는 수치는 유니티에게는 정말 중요한 수치인데요. 여기서 기준은 100%예요. 100%는 고객사들의 성장이 전년 동기와 똑같다는 말이고 100%를 넘으면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니티의 달러 베이스 넷 익스펜션은 142%로 기존의 고객사들이 유니티에게 전년 동기 대비 42%의 매출을 더 올려줬다는 말이기 때문에 유니티는 고객사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유니티는 어느 한 고객사라도 전체 매출의 10%를 넘지 않는 고른 매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더욱 건전한 수익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니티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근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건 지난 8월 24일자 기사로 조금 시간이 지난 소식이긴 한데요. 제 채널에서 유니티에 관한 내용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이건 이전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잠깐 소개하고 가도록 할게요. 유니티가 OTO라는 AI 기반 음향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OTO는 게임 내에서 유저들이 음성 채팅을 할 때 유해한 내용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필터링해주는 기술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유니티의 Bbox 플랫폼에 통합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 유니티를 통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들은 자신의 게임에 손쉽게 욕설이 포함된 음성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주는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니티 엔진이 3D 그래픽에서는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에 다소 밀리기는 하지만 개발사들을 위한 편의사항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인수권을 통해서 유니티 경영진이 추구하는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메타버스 시장은 미래가 밝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선두주자는 유니티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니티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착실하게 고객사의 수를 늘리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고, 미래에도 연평균 30%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니티 다음 실적 발표는 11월 9일이니까 실적 발표 직후 유니티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